너희도 봤어. 핏빛으로 붉게 충혈된 제였죠. 너 나 보이잖아! 이건 뭐야? 나 소름 돋았어. 나 소름 돋았어. 그래서 몇 시지? 라고 시계를 딱 봤는데 오! 진짜야? Joe, I want it! 자, 여러분. 여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무서운 얘기들을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겁쟁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군대가 제일 무섭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무서운 공포 특집 컨텐츠로 제가 반말 모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 주원이의 무서운 이야기.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꿀맛 허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제목은 지겹지만 공포의 성지 군대. 이 사연은 정말 제가 맹세코 직접 겪은 실화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방의 한 부대에서 복무할 때 겪은 일인데요. 그 당시 독신자 숙소가 부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어요. 지금은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정말 낙후된 건물이거든요. 원래는 선배님과 같이 살다가 그 선배님이 전역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제가 집 구조를 대충 그려서 보내드렸는데요. 저는 큰 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고양이와 함께 살았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자곤 했는데 그날도 여느 날처럼 퇴근하고 씻고 자기 전 휴대폰을 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거실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약간 물에 젖어서 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정말 너무 놀라서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소리가 끊기자 총알같이 문을 쾅 닫고 그날은 막 잠도 설쳤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또 잊혀져 갈 때 그때쯤이었어요. 그날은 샤워를 하면서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욕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인데 진짜 찐으로 무서우니까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노크 소리는 이 이후로도 몇 번씩 들렸는데 방문을 두드릴 때도 또 현관문을 두드릴 때도 있었어요. 이쯤 되니까 좀 무섭고 짜증도 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친한 동료한테 얘기했죠. 나 요즘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그 동생도 원래 제가 지내는 호에 살았었는데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저희가 묵는 동에만 이 물 관련된 일들이 좀 많았거든요. 뭐 누수라든지. 이후로도 제가 사는 곳, 진짜 제가 사는 호에만 정전되는 일도 발생하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싶어서 방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이사 후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론 그런 일은 안 겪었어요. 군대 귀신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겪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공포썰, 과장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냥 거짓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공포사연 읽는 이 컨텐츠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 줄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공포사연을 읽게 되는 컨텐츠를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토시오 분장을 하고 올게. 무서운 게 맞아요. 토시오 분장을 한번 하고 내가 공포사연 한번 읽어줘 볼게. 아주 재밌을 거야. 사연 제목은 진짜 뭐였을까? 이 일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로 겪은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저는 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를 다녔어서 학교 행사 중 실기 경연대회라는 교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아침에 몸이 살짝 무겁고 평소보다 더 피곤하길래 그저 어제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근육통이 생겼겠거니 하고 평소처럼 등교했어요.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하던 중에 가족 단톡방에 톡이 와서 들어가 보니까 오빠 방에 걸려있던 시계가 갑자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빠는 오빠 방에 있는 붙박이장에서 이상한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니 더욱 소름 끼치는 거 있죠. 근데 뭐 그날 바람도 많이 불고 오빠 방 창문이 살짝 열려있던 거겠지 하고 학교 끝나고 실기실에서 친구랑 같이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근육통 때문인 건지 뭔지 디테일을 잡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길래 친구한테 그냥 런 돌리고 집에 가자고 얘기하던 그때 갑자기 노래가 자기 혼자서 거꾸로 재생한 것 마냥 이상하게 재생되는 거예요. 뭐지? 그때 실기실에는 친구랑 저 둘뿐이었고 스피커랑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날 연습은 포기하고 호다닥 집에 갔습니다. 이대로 끝인 줄 알았는데 집 가서 씻고 방에 누워있는데 키우는 강아지 3마리가 동시에 오빠 방을 보고 짖고 있는 거예요. 오빠 방이랑 제 방은 마주보고 있는 구조라 무서워서 강아지들 이름도 부르고 간식으로 유인을 해도 안 오길래 그냥 포기하고 그날은 엄마 방 가서 엄마 꼭 안고 잤답니다. 사진을 봤는데 와 갑자기 떨어져서 깸 며칠 전에 너 방 붙박이장에서 아기인지 콧노래 소리가 들려서 너 방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깜놀했어. 어디 있던 시계야? 이건 뭐야? 나 소름 돋았어. 나 소름 돋았어. 털 섰어. 나 털 섰어. 구스밤스. 뭐지? 이제 약간 좀 단계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가? 주원님은 연습생 때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연습실 공부했어요? 연습생 때 얘기 조금 하나가 있는데 A방, B방 이렇게 해서 연습실이 우리 딱 2개가 있었어. 근데 A방이 바닥도 진짜 다 부셔져 가는 그런 낡은 나무 바닥이어서 걸으면 끼익 이런 소리가 나. 자기가 누워 있는데 끼익 한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 내가 너무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고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그래서 몇 시지? 라고 시계를 딱 봤는데 시계가 혼자서 갑자기 째깍 돌아가는 거야. 그냥 시계. 그냥 시계가 혼자서. 정말 우리 회사 연습실이 뭔가 무섭다 했었어. 그래서 우리들끼리 무서운 얘기들을 연습실에 앉아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 사연 제목 그건 진짜 뭐였을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허니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니면 편집됩니다. 저는 집이 학교와 멀어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어요. 방 뒤에는 바로 산이 붙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낮인데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늘 어두컴컴했습니다. 게다가 1층이다 보니 여자아이들끼리 창문은 꼭 잠그고 블라인드도 항상 내려놓자라고 약속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미리 말해뒀습니다. 나 가위에 자주 눌려. 혹시 자다가 끙끙거리면 그냥 깨워줘. 그리고 어느 날 밤 12시까지 자율학습을 마친 뒤 더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먼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더 공부 좀 더 하지. 2층 침대를 쓰던 저는 혼자 방에 들어와 불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또 가위구나. 익숙한 느낌이라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제 침대 앞에는 큰 창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항상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도 끝까지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블라인드가 전부 올라가 있었고 창문도 2뼘 정도 열려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먼저 와서 열어놨나? 이상하다는 생각에 창문 아래부터 천천히 시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문 맨 위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긴 머리카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세히 보는 순간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창문 틈으로 머리만 방 안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얼어붙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만 겨우 뜬 채였어요. 제발 눈만 마주치지 말자.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애썼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가위가 풀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겁만 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또 혼자 먼저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라니까? 그리고 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가위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시선이 저절로 창문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창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훨씬 더 컸습니다. 천천히 시선을 위로 올렸고요. 그리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 봤던 그 긴 생머리 여자가 이번에는 머리뿐 아니라 어깨까지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너무 무서워서 울고 싶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제발 눈만 마주치지 마. 그 생각만 반복하며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겨우 가위가 풀려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순간 더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혼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방에 있던 4명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누군가 급하게 불을 켰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한참 정적 끝에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도 봤어?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4명 모두 같은 긴 생머리의 여자를 봤고 동시에 가위에 눌려있던 겁니다. 그날 밤은 아무도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켠 채 아침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날이 밝자마자 바로 사감실로 내려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며 방을 바꿔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근데 의외로 아무 말 없이 바로 방을 바꿔주셨어요. 인원이 부족한 다른 방으로 흩어져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참 방 바꾸고 난 뒤부터는 그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가위는 눌렸지만 이렇게 글로 쓰니 생각보다 안 무서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예전부터 꼭 한번 허니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드디어 적어봤습니다.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하나도 안 무서운데 내가 무섭게 잘 푼 것 같아. 그 긴 생머리 여자 지금도 없을 것 같아?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 이 공포 사연들이 생각보다 레벨이 낮네. 조금 낮아. 대학 기숙사에서 내가 매일 인사를 건넸던 알몸의 아이. 알몸의 아이를 매일 인사를 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주원 오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몸베베예요. 인도네시아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사연을 하나 보내요. 와, 이거 기대된다. 이거 기대된다. 제가 살던 대학교 기숙사는 총 5층 건물이었는데 전 가장 높은 층인 5층에 살았어요. 기숙사에서 산 지 4년이 되던 해에 갑자기 매일 오후마다 제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한 어린아이와 자주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한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이상하게도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알몸 상태로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속도가 사람 같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빨랐죠. 저는 계단이 위험하니까 얘야 뛰어다니면 안 돼 하고 자주 타이르기도 했고, 아이가 계단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면 귀여워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기숙사는 전부 미혼 대학생들만 사는 곳인데 웬 어린아이지 싶었지만 누군가의 친척이 잠시 놀러 온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은 혼자서 늦게 귀가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쿵 쿵 하고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어둠 속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름이 돋았지만 잘못 들었겠지 하며 4층으로 올라가는데 또다시 뒤에서 그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서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제 바로 뒤에 매일 오후에 보았던 그 어린 아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저를 보며 입을 찢어지게 벌리고 웃고 있었어요. 도저히 인간의 입 구조로는 불가능할 만큼 기괴하고 넓게, 눈은 핏빛으로 붉게 충혈된 채였죠. 순간 그 존재가 저를 향해 돌진하듯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 신발도 신지 않은 알몸의 아이였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는 철벽거리며 엄청나게 크고 선명하게 고막을 때렸어요.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겨우 5층에 도착했을 때 바로 제 뒤에는 으아! 하고 고막이 찢어질 듯한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어요. 다행히 친구가 문을 빨리 열어주었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저를 보며 깜짝 놀랐죠. 조금 진정이 된 후 친구에게 방금 그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 못 들었어?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무슨 소리야? 내가 들은 비명소리는 네 목소리밖에 없었어. 극심한 공포에 질린 저는 결국 그 기숙사를 곧바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몸의 아이라. 정말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것 같아. 심지어 입도 찢어져 있고 눈은 충혈돼 있어. 이거 옛날에 빨간 마스크, 그 빨간 마스크 이야기에서 약간 진화된 버전 같아. 이렇게야? 좀 무섭다. 너무 무서운데? 절대로 실제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입니다. 근데 약해. 우리 사연 보내준 많은 꿀단지 분들 조금 더 강해져야겠는데? 좀 약하다. 이지하다. 여기서 갑자기 사연을 보면서 생각난 또 나의 사연이 하나가 있어. 스타쉽 전에 다른 회사에서 연습생을 했었을 때, 그때는 그냥 연습하다가 뭐 샤워하러, 뭐 땀을 식히러 주로 숙소를 많이 왔다 갔다 연습생들이 하기도 했었거든. 근데 같이 연습하고 있던 연습생 한 명이 숙소에 가서 뭐 옷이나 이런 걸 좀 갖고 오겠다, 뭐 숙소에서 필요한 거 있냐, 자기가 갔다 오는 김에 가져오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조금 부탁을 했어. 근데 가서 오질 않는 거야. 전화를 했어. 너 어디야? 너 숙소에서 출발 안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연습생이 목소리가 엄청 떨리면서 나 못 가겠어 라고 하는 거지. 왜, 무슨 일인데? 형, 여기 왜 불이 다 꺼져 있어? 당연히 다 불을 끄고 숙소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올 때 불을 다 켜고 나왔었대. 근데 이 연습생은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불이 다 꺼져 있었던 상태였고 불을 아무리 켜려고 해도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불이 아무것도 켜지지 않는 거야. 핸드폰에 후레쉬를 킨 거지. 그래서 막 옷이 어디 있고 내 모자는 어디 있고 이러면서 이제 연습생들이 부탁한 그 물건들을 다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건들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우리 방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던 방이었어. 근데 우리 방에 들어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 뭐지? 이게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화장실 쪽을 이렇게 불빛으로 비추는데 오싹한 기분이 들더래. 그래서 뒤를 딱 돌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수도꼭지가 혼자 돌아가면서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진다는 거야. 그 순간 너무 놀래서 거실로 뛰쳐나갔고 스위치를 계속 눌렀는데 불이 아직도 켜지질 않아. 물은 저기 방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를 했었을 때 못 간다고 얘기한 거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모든 연습생들이 그 숙소로 다 뛰어갔어. 다 달려갔어. 문을 딱 열었더니만 그 연습생 혼자 거실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서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수도꼭지 저거 어떻게든 들어갔어. 서로 후레쉬 2개를 켜면서. 그래서 그 수도꼭지 앞에 딱 도착하는 순간 수도꼭지가 저절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서 물이 아까 처음 들었던 소리를 내면서 물이 멈췄고 멈춘 순간부터 불이 켜졌어.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사연 제목 료칸에서 만난 아이. 2019년 가을 저는 자카르타의 한 여행사에서 투어 리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후지산으로 가는 단체 여행을 인솔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죠. 그날 저녁 저희 일행은 가와구치 지역의 한 료칸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녀 피곤했던 저는 혼자 온천에 들어가 몸을 풀기로 했습니다. 무섭겠는데? 조용히 몸을 담그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온천 물속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물이 순환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며 깔깔 웃는 소리가 온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서둘러 온천에서 나오려는데 물을 빠져나오는 순간 수면 한가운데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만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침착하게 걸어서 온천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단한데?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문과 창문을 모두 잠갔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그렇게 안도하려는 순간 방 안에 걸려있던 그림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좌우로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도에서 어린아이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발소리는 제 방을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수많은 이상한 기척과 소리 속에서 밤을 꼬박 새워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료칸에서 제가 봤던 그 아이의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오, 좀 무서운데? 중간에 서 있었대요. 오, 허벅지에 소름 돋았어. 오, 뭐야? 요로 공간이었다. 아, 공간이었다. 나는 타닥타닥 소리 들리는 줄 알고.
개인적으로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 파라노멀 액티비티?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갑자기 막 침대가 흔들리고 그런 분위기는 좀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귀신이 있다 믿으세요? 귀신이 있다? 저는 있다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귀신도 그냥 영이에요. 영. 영이고 그거를 무서워할 거는 없다고 봐요. 그게 악한 거면은 잘못된 거고 그러면 무섭지만 또 그러지 않은 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귀신은? 귀신을 만나면 작업실에서. 여기서 하필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집에 갈 거예요. 빠른 퇴근. 네, 바로 집에 갑니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요건 좀 재밌겠는데? 갑니다. 닉네임 이거 안 읽으면 오늘 가위 눌림. 이런 찜찜한 거 하지 마. 너 나 보이잖아. 때는 2010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5남매 중 셋째라 어렸을 때는 제 방이 없어서 가족 모두가 큰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그날은 첫째 언니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라 평소보다 자리가 조금 여유로웠어요. 제 왼쪽에는 둘째 언니가 있었고 오른쪽은 벽이에요. 그렇게 평소처럼 언니와 장난을 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문 쪽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길래 누가 화장실에 가나 싶어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아서 눈을 꼭 감은 채로 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어요. 체감상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나고 소리가 멈춘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다시 눈을 떴어요. 그런데 문 앞에 제 또래로 보이는 인형처럼 생긴 여자애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숨을 하고 멈춘 채로 다시 눈을 감고 속으로 숫자를 하나, 둘, 셋 세면서 사라지기를 기다렸고 한참 뒤 다시 확인해보니 이번에는 그 여자애가 방 안으로 들어와 서 있었고 저는 또다시 애써 못 본 척하면서 둘째 언니 쪽으로 몸을 돌리고 다시 눈을 감았고 그렇게 조용해진 것 같아 다시 눈을 떴는데 이번에는 방 한가운데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친 순간 너무 무서워서 다시 언니 쪽으로 돌아누워 눈을 감고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지나서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눈을 떴는데 그 여자아이는 이미 제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손바닥 하나 정도의 거리. 저와 똑같이 옆으로 누운 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을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여자의 얼굴이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귀신 얼굴로 일그러지더니 너 나 보이잖아! 라고 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니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기절했어요. 그날 밤 우리 방에 있었던 그 여자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건 좀 무서웠어. 이건 좋았어? 마지막 검은 여자. 저는 현재 일본 후쿠오카에서 둘째 언니와 함께 워킹 홀리데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갔던 날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싸한 공기가 느껴졌고 평소 이런 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언니조차도 제 방과 옷장이 유난히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낯선 집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침대가 들어오고 각자 방에서 자기 시작한 5월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검은 물체 하나가 제 방문 앞을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잘못 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눈이 떠졌고 무심코 방문 쪽을 바라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흠뻑 젖은 것처럼 쭉 늘어진 검은 원피스. 어우, 얼마나 무서웠을까. 긴 머리카락은 발목까지 늘어져 얼굴을 전부 가리고 있었고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제 방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전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건가 싶었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같은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2주 동안 절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고 아, 또야 라고 생각하며 불길한 예감에 천천히 문 쪽을 바라봤는데 그 여자가 이미 제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여자 웃음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날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계속 기도만 외웠고 결국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언니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후쿠오카에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께서는 바로 집으로 와 신방 예배를 드려주셨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집안이 싸하게 느껴질 때는 있지만 다행히 지금은 누군가를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었던 5월을 지나 지금은 무사히 건강하게 후쿠오카에서 워킹 홀리데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그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젖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문 앞에 가만히 서서 저만 바라보던 그 여자. 도대체 왜 그런 모습으로 그 집에 있었던 걸까요? 오우, 야. 오우. 막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체력도 좋다. 오늘 이렇게 공포 사연들을 읽으면서 공포 특집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꿀단지 여러분들이 과연 재밌었을까 싶네요. 여튼 다음에 제가 토시오 말씀드렸죠? 이 컨텐츠가 인기가 또 많아지면 2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알람 설정도 하고 그냥 해!